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의 이해 과제를 진행할 제주 한라대 관광중국어과 1학년 김경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과제 주제는 나라들 속의 중국,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타운의 경우에는 중국 중화권 이외의 나라, 즉 해외에 거주한 중국인 화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주로 당인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인가. 자, 여기서 당인이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 중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화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화가. 그리고 중국어권에서는 중화가로 가면은 전 세계적인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일본 속의 차이나타운만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주로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역시 짧은 데 비해서 존재감이 약간 없어서 영어인 차이나타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조선 말기 19세기 말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항구가 개항되면서 인천과 부산이 청나라 조개치에서 산둥선 출신 한족 농민공들이 농민 노동자 신분으로 들어오면서 차이나타운이 최초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조선족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신화교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한국 내 거주 인구 수하고 중국인 커뮤니티 크기가 상당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차이나타운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의 마포구 연남동 그리고 서대문구의 연해동 근처에서 화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중국 음식점 거리는 잡지나 인터넷에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요. 자,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온 많은 조선족과 중국 대륙 출신 한족들이 영등포구 대림동, 자, 유명한 대림동, 그리고 구로구 구로동 일대 이쪽에서 많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범죄도시란 영화 또 보시면은 배경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차이나타운이란 명칭을 쓰지는 않고요. 가장 큰 중국인 밀집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제일 유명한 이제 인천광역시 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자, 한국에서 차이나타운 하면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인천역. 인천에서 내리면 건너편에 현판에 중화가라고 쓰인 차이나타운의 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1년 신해혁명 이전에 이주한 중화민국 출신 구화교들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구역에는 지방 거주인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귀화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다르게 인천 쪽에서는 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천 자체가 개신교 교세가 좀 있어서 인천의 한국 화교들도 개신교들 믿어 인천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르는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어디가 위치되어 있냐면요. 부산광역시 동구 초랑동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위치는 부산역
앞 도로 건너편이고요. 부산역 광장에서 나오면 중국풍의 입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차이나타운은 19세기 청나라 조계지 청관부터 시작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제 화교들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부산이 다른 지역까지 이제 숫자가 이렇게 가고 해서 순수 화교 인구는 좀 줄어드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10년대 중국인들 유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관광지라는 여건도 될 수 있고요. 특히 2014년 투자 이민제와 중국인 무비자 정책이 확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비행기를 타보면은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 들어와서는 중국 자본이 제주도 곳곳에 거대한 빌라촌을 건설할 정도로 역량이 커졌습니다. 요새 보시면은 드림타워 이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중국 교통방송이 매 시간마다 실시할 정도로 중국 서비스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역으로 가보면은 일본의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자, 아시아 최대 크기면서 중화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화가. 그래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을 필두로 고베 차이나타운, 그리고 나카사키 차이나타운, 그리고 도쿄에는 이케부쿠 차이나타운도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나타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서부 지역이 골드러시, 자, 골드러시라 하면은 금을 캐러 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철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가 늘어났고요. 화교의 이민이 늘면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의 대도시들에도 차이나타운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될 예정이었던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이 통치 위협을 느껴 대다수가 밴쿠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밴쿠버란 말을 합쳐서 홍쿠버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곳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의 차이나타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홍콩을 지배한 후에 그쪽에서부터 많이 영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 등이 대도시에도 차이나타운이 생겼고, 특히 맨체스터의 차이나타운이 영국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나라들 속의 중국, 즉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